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비료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컴포스트티, 우리말로 하면 퇴비차입니다. 퇴비면 퇴비지 퇴비차는 또 뭔가 싶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이게 뭔지, 식물에겐 왜 좋은지,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키우는 식물에게도 적용해서 성장 모습도 함께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퇴비차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퇴비차는 우리가 흔히 아는 퇴비를 물에 우려내서 만든 유기농 액체 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퇴비차에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미생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식물의 뿌리나 잎에 뿌려주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식물에 퇴비차를 주게 되면 화분 흙에 미생물을 보충해주고 기존 미생물들의 활동도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인 질소와 인산, 그리고 칼륨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공급된 유익 미생물들이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해줘서 병충해도 어느 정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이 퇴비차를 식물의 잎에 직접 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화분흙 위에 퇴비를 그냥 뿌려두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뿌리가 약해진 상태의 식물이나 아직 어린 식물들은 이 퇴비의 성분이 너무 강해서 해를 입을 수 있어요. 퇴비차는 만드는 것이 살짝 귀찮을 수는 있지만 효과가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퇴비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2리터짜리 페트병을 활용해서 퇴비차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정도 양이면 최종적으로 20리터에 가까운 퇴비차를 만들 수 있어요. 화분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적은 용량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완숙 퇴비입니다. 퇴비는 완숙 퇴비가 있고 발효되지 않은 퇴비도 있는데요. 발효되지 않은 퇴비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으니 꼭 완숙 퇴비를 준비해주세요. 요즘은 다이소에 가면 쉽게 이 완숙 퇴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2리터짜리 페트병과 거름망만 있으면 끝입니다. 페트병에 퇴비 한 컵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주는데 너무 꽉 채우지는 마시고 80% 정도까지만 물을 채워주세요. 발효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꽉 닫지 말고 거의 얹어두듯이 해주시고 상온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날씨가 꽤나 춥기 때문에 보일러가 돌아가는 장판 위에 놔두면 조금 더 빨리 발효가 될 거예요. 퇴비마다 들어있는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퇴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발효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흔들어 주시면 미생물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니 잘 흔들어 주시고요. 무엇보다 거품이 넘쳐 흐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8시간 발효를 시켜보았어요. 이렇게 발효까지 완료가 되면 거름망으로 퇴비차만 걸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퇴비차의 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량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500ml 페트병에 퇴비를 한 큰술만 넣어주시고 물은 반 정도만 채워서 만드시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만든 것이 퇴비차 원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걸 바로 주면 안 되고 물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뿌리에 관수를 할 경우에는 퇴비차와 물의 비율을 1대10, 옆면 시비를 할 경우에는 퇴비차와 물의 비율을 1대20으로 하시면 돼요. 퇴비차 희석액의 경우 뿌리에 큰 해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주셔도 괜찮은데요. 물을 줄 때 3번 중 1번 퇴비차 희석액을 주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옆면 시비의 경우 생각나실 때마다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 잎에 맺힌 물방울이 볼록렌즈 현상을 일으켜 잎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꼭 해가 강해지기 전 오전에 뿌려주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퇴비차를 활용하여 비교 실험을 해볼 거예요. 얼마 전 뿌리 나누기로 번식을 해둔 무늬 프릴 보스턴 고사리를 데려왔습니다. 두 개체 간의 덩치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데요. 덩치가 큰 보스턴 고사리는 그냥 물만 주고 키워보고 덩치가 작은 보스턴 고사리는 종종 퇴비차 희석액을 주면서 관리를 할 거예요. 두세 달 후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해주세요. 변화 과정이 보이면 영상으로 기록하여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비차 원액 보관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만들어둔 퇴비차의 경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미생물이 다 죽어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론상으로 한 달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퇴비차를 만들고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퇴비에서 안 좋은 악취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완숙 퇴비가 아닌 경우 혹은 숙성이 덜 된 퇴비일 경우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깝더라도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 화단이나 텃밭처럼 야외 공간의 경우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경우에는 냄새도 좋지 않고 뿌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걸러낸 퇴비 찌꺼기 같은 경우 화단이나 밭에 뿌려주시면 좋고 성체의 몬스테라와 같이 이미 튼튼하게 자란 식물에 화분흙 위에 조금씩 얹어 두셔도 좋습니다. 퇴비에는 식물에게 필요한 질소와 인산 그리고 칼륨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질소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꽃을 피우는 식물의 경우 꽃눈 분화 시기에 이 퇴비차를 줄 경우 영양분 불균형으로 인해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퇴비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식물에게 안전하면서 효과도 좋은 퇴비차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